감동 63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63빌딩만큼 높은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절대로 한국은 안 됩니다. 저는 편집장실에서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한국이란 단어는 제, 기자, 인생의 오점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 남편, 그리고 제 생명의 은인인 진돗개 한별이와 함께요. 이번에는 어떤 감동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뉴욕타임스의 수석 반려동물 전문 기자 사라 윌슨입니다. 올해로 38살, 반려동물 행동학 박사 학위를 가진 베테랑 기자죠. 하지만 열정적인 기자의 삶을 살아온 제게도 가장 큰 오점이 하나 있습니다. 10년 전 한국의 보신탕 문화를 비난하는 기사를 썼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일이에요. 당시 젊은 기자였던 저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편견으로 가득한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단체의 공식 항의도 있었고 독자들의 비난 댓글은 수천 개를 훌쩍 넘었죠. 그 일 이후로 저는 한국 관련 기사는 일절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의 비난 댓글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이로 인해 저는 한국만큼은 평생 발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편집장이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를 취재해오라고 했을 때 온몸으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편집장의 결정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제 의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죠. 이건 자네의 선택이 아닌 회사의 결정일세. 자네만큼 베테랑 기자가 가야 하는 상황이야. 저는 여전히 한국이란 단어만 들어도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럴수록 더 강하게 거부했죠. 하지만 편집장은 제 항변 따위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난 자네를 믿네. 자네라면 할 수 있어.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이미 비행기 티켓이 들려 있었어요. 발령은 결정된 후였고 제 의견 따위는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황당한 상황이 믿기지 않았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는 없었죠.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12시간의 비행시간 내내 노트북을 펼쳐놓고 한국의 반려동물 학대 사례들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한국의 후진적인 반려동물 문화를 파헤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 고집스러운 편견이 며칠 뒤 산산조각 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마리 하얀 진돗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강남의 한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할 겸 근처 양재천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봄바람이 제법 쌀쌀했지만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산책로는 꽤 운치 있었죠.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도사견 3마리가 목줄도 없이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달아날 새도 없이 맹견들이 저를 향해 달려들었죠. 넘어진 제 주위를 맹견들이 으르렁거리며 돌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하얀 번개 같은 것이 제 앞을 스쳤어요. 순백의 진돗개 한 마리가 맹견들 사이에 서서 저를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돗개의 위풍당당한 자태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꼿꼿이 선 모습은 마치 조각상 같았어요. 맹견들은 진돗개 앞에서 기세가 꺾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꼬리를 내린 채 도망쳤죠. 저를 구해준 진돗개는 이내 저를 향해 돌아섰고 그제야 목줄과 이름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별아, 어디 갔어? 멀리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한별이의 주인인 강준호 씨가 달려왔습니다. 전직 특전사 출신이라는 강준호 씨는 침착하게 제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해주었어요. 특전사 시절 영어를 배워 의사소통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죠. 준호 씨의 설명으로 한별이의 특별한 이력을 알게 됐습니다. 군견 훈련에서 최우수 훈련견으로 선발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임무 수행 중 부상으로 조기 퇴역한 후 준호 씨가 입양했다고 하더군요. 근처 한별이네라는 애견 카페로 저를 데려가 응급처치를 해주는 동안 한별이는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돗개가 이렇게 영리하고 충직한 견종인 줄 몰랐다고 하자 준호 씨는 빙그레 웃으며 진돗개의 역사를 들려주었어요. 일제강점기에도 순수혈통을 지켜낸 이야기, 한국전쟁 때 군견으로 활약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취재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매일 아침 한별이네 카페를 찾아 진돗개에 대해 공부했죠. 준호 씨는 특전사 시절 미군과 합동훈련을 하면서 배운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진지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성격의 준호 씨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준호 씨의 할아버지 이야기였어요. 한국전쟁 때 진돗개 한 마리가 가족을 살렸고 그때부터 3대에 걸쳐 진돗개를 키우며 혈통을 보존해왔다는 거죠. 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준호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별이도 저를 보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고 카페에 오는 손님들과도 상냥하게 지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습니다. 준호 씨는 유기견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었고 한별이는 매주 보호소를 방문해 다른 개들과 교감하며 재활을 돕고 있었죠. 한국의 정과 예의 그리고 가족 문화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었어요. 취재를 위해 한 대형 유기견 보호소를 찾은 날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점검이 미뤄졌던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시작된 거예요.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졌고 50여 마리의 개들이 공포에 질려 지저댔죠. 마침 준호 씨와 한별이도 저와 동행했는데 준호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사라님, 119에 신고해주세요. 저는 개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준호 씨는 특전사 시절의 침착함으로 상황을 지휘했어요. 한별이는 본능적으로 주인의 의도를 파악했는지 준호 씨 곁으로 바짝 붙었죠. 연기가 점점 짙어지는 가운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제 말에 준호 씨가 잠시 망설였지만 시간이 없었죠.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그들을 따라 들어갔어요. 한별이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연기 속에서 갇힌 개들의 위치를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후각은 구조의 희망이 되었죠. 여기 3마리가 더 있습니다. 이쪽 케이지도 확인해주세요. 우리는 서둘러 개들을 구출했어요.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무렵 건물 한쪽에서 불길이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통로에서 마지막 강아지를 안고 나오려는 순간이었어요. 굉음과 함께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저는 잔해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연기가 폐부를 찌르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어디선가 한별이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준호 씨의 다급한 목소리도 들렸어요. 사라님,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준호 씨는 화상을 입으면서도 저를 구해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준호 씨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의 팔에 난 붉은 화상 자국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 씨, 팔이 많이 다치셨네요. 괜찮습니다. 사라님이 무사하니까요. 준호 씨의 까만 눈동자에서 진심을 읽었어요. 한별이는 우리 곁에서 조용히 앉아 꼬리를 흔들었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저는 긴급 기사를 썼습니다. 평소처럼 객관적인 글이 아닌 제가 직접 경험한 생생한 현장 르포르타주였어요. 50마리의 생명을 구한 한국의 영웅결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뉴욕타임스 온라인판에 실렸고 순식간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진돗개라는 한국 고유견종의 놀라운 능력과 충성심이 해외 독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죠.
CNN은 이 기사에 주목했고 특파원을 보내 후속 취재를 진행했어요. 한별이의 군견 출신 이력과 구조 과정, 그리고 준호 씨와 제 이야기는 한국에서 만난 영웅, 진돗개 한별이 이야기라는 제목의 스페셜 리포트로 방송되었습니다. 한별이는 코리안 히어로 도그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는 한국 진돗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를 계기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고 준호 씨에 대한 제 마음이 어떤 것인지도 분명해졌죠.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한국이 내게 준 특별한 선물 편견에서 사랑으로라는 제목의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려동물 문화 소개가 아닌 제 인생을 바꾼 한국에 대한 진심 어린 고백이었어요. 진돗개의 충직함과 용맹함은 물론이고 한국인의 따뜻한 정, 가족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문화까지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담아냈습니다. 특히 한별이를 통해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이전에 가졌던 편견과는 완전히 달랐죠. 기사는 뉴욕타임스 디지털판 역대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전 세계 독자들이 한별이의 활약과 준호 씨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했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편집장은 저를 불러 한국 특파원 자리를 제안했어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재천 벚꽃 아래서 준호 씨의 청혼도 받아들였습니다. 첫 만남의 장소에서 이뤄진 청혼은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저희는 한별이네 카페를 단순한 애견 카페가 아닌 반려동물 문화교육센터로 발전시켰습니다. 미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과 한국의 정서를 접목한 이곳은 아시아 최고의 반려동물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매달 전 세계에서 수의사들과 행동 전문가들이 방문하죠. 한별이는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했지만 여전히 센터의 마스코트예요. 그의 새끼들은 군견과 구조견으로 맹활약하고 있죠. 저는 종종 한별이의 하얀 털을 쓰다듬으며 그날을 떠올립니다. 맹견들에게 쫓기던 그때 한별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 인생은 없었을 거예요. 한별이는 제게 천사예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 은인이자 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해준 큐피드죠. 이렇게 말할 때마다 한별이는 아직도 저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듭니다. 진돗개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시작된 제 한국 사랑은 이제 평생 계속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천사 같은 한별이. 저의 편견을 깨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이 모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감동 63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늘 감동이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3빌딩만큼 감동이 높은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